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운교육 김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한 3개월, 이제 입학까지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제가 한 2, 30분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2, 30분 지나면 아마 적어도 제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해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사실 주변에 제 수업을 이미 들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듣는 게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자료 보시면 파란색으로 뭐 있죠? 그러니까 저랑 다르게 생긴 아저씨 한 명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브로셔고요. 그거 말고 이렇게 누런 종이에 프린트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저께 화요일이 저 고1 정규반 수업이었는데 아이들한테 선생님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 점 있니? 아니면 너희가 수업에 어떻게 느끼는지 좀 적어줄 수 있겠니? 했더니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인데도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학생들이 적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수강평을 받고 나서 원래 저희가 필터링을 한번 합니다. 좋은 내용 순서로 적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고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그냥 가감없이 다 실을 테니까 적어라. 그래서 아마 보면 이름 순일 거예요. 학교 순도 아니고. 그래서 제 수업에 관심이 없으셔도 제가 말하는 거 귀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거 읽다가 시간 보내시면 돼요. 지루하지 않겠죠? 그죠?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왜 떨린지 저번 주에요.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김정래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예비고일 학부모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든요. 그랬더니 그 반에 1등급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 때 아이들 성적 얘기하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늘 얘기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할 거고, 그리고 이게 제 노력만으로 성적이 나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애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인데 그게 제 것마냥 포장하는 게 좀 안 좋아서 설명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화를 받고 좀 망치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외부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반의 구성을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머니들 막 설명회 지금 많이 다니시지 않으세요? 다녀보면 막 이 학원에서 막 이 학교 1등급이 몇 명 나왔대, 몇 명 나왔대, 몇 명 나왔대, 이거 숫자 합쳐보면 그 학교 1등급 수 넘어가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게? 1년에 시험이 4번이에요. 그죠?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1등급 받으면 다 1등급으로 카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학기가 끝나고 또는 1년이 끝나고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1등급 성적은 아마 저희 반이 목동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저를 믿으셔도 좋고, 그러니까 1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반은 황금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만 거의 10명 가까이 있었고요. 저희 2학년 같은 경우도 이름 들어보신 학교들 뭐 많이 있죠. 뭐 진명여고, 목동고, 한가람고, 뭐 영일고, 뭐 신목고, 전교 1등들 5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 다 저희 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모르실까봐. 한 달 전에 설명회 때 이부영 원장님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견제하는 게 아니고 저랑 1년 선후배 사이고 되게 친한 사이예요. 힘든 거 털어놓는 사이인데 이번 1학년 1학기 고1 중간고사 1등급이 강서고가 뭐 14명인가 있는데 거기서 본인 반에서 6, 7명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 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 반은 5명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1등급이 있나요라는 말이 좀 충격적이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요. 저희 반 잘합니다. 믿어주셔도 좋고요. 이젠 제 얘기가 이제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목동 대치를 통틀어 놓고 지금 1, 2등급 수강생이 이렇게 많은 수업은 저희 반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좋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 3개월 동안 어떻게 가르칠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저희 반 수강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없더라도 들어보시고 이런 가이드라인 가지고 가르치는 수업이면 참 도움이 되겠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되죠? 네. 전 PPT를 쓰지 않을 겁니다. PPT 쓰면 PPT만 보고 저를 안 보셔서 저 좀 봐주시고. 제일 지금 고민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 되게 양이 많은데 1학년 때 수학상하 하죠. 그리고 2학년 때 수학 1, 2 하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3학년 때 미적분을 해요. 어느 학원을 가든 지금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커리큘럼이 다 수원수투부터 시작할 겁니다. 미적분부터 시작하는 학원도 없을 거고요. 근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고등수학의 줄기 자체가 수원수투고요.
수능 30문제 중에 22문제가 수원수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 입시에서 성공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수원수투 진도를 빼는 반이 정답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그 한편으로 불안한 거는 당장 다음 학기는 수학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에서 수학 1이나 수학 2를 진도를 빼면서 동시에 수학상을 어떻게 채워 넣어줄지, 그게 시스템에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수학 2로 저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학상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방학 클리닉이에요. 방학 오전 클리닉. 더 정확히는 방학 오전 필수 클리닉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반을 수강할 거면 저희는 1, 2월 달 동안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는 수업을 다 빼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오전 수업 못 들어요. 가서 그냥 헤드뱅잉 하다 끝나요. 그리고 집중을 했더라도 그만큼 머리에 남겠어요. 오후에 다른 수업 듣고 저녁에 다른 수업 듣는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오전에는 수업을 넣는 거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 월화수목금 아침 9시까지 오면 입실 시간 체크받을, 이거 브로셔 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다 써 있습니다. 이 파란색에. 매일매일 20문제 시험이 세팅되어 있을 건데요. 이 20문제가 그냥 20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순서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시험에 이 어떤 속된 말로 킬러 문제의 하위 개념이 쓰인 문제가 나왔으면 그 문제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문제가 연결이 돼야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믿어서 문항 배치부터 다 신경 씁니다. 그리고 밖에 내신 기출이나 뭐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도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그냥 20문제가 아니고 아주 고퀄리티 20문제가 매일 데일리 테스트로 주어질 텐데, 이게 겨우 20문제야 이러실 수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4주면 20번이에요. 그럼 20문제씩 20번이면 20 곱하기 20 할 수 있죠. 400일 겁니다. 2달 기준으로 800문제일 거예요. 800문제면 그냥 뭐 마플 시너지나 센 풀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퀄리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컨텐츠 팀이 이 시험지 굉장히 공들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오전 필수 클리닉 시스템을 3년 정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른 학원이나 적어도 저희 학원은 다른 선생님들이 다 차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랑 하나 하자면 저희 반이 규모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전 서울대 수학교과 나왔는데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대치해서 강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차 한 잔씩 하는데 저희 반 시스템을 반대로 받아가요. 거기서 배워갑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오전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싹 다 서울대 재학생들인 조교진으로 쭉 세팅을 해놓을 거고요. 아이들이 보고 오면 다 채점해주고 첨삭해주고 마무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강평 읽어보시면 이 방학 때 시험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아요. 김정래 쌤 풀커리 탈 거면 겨울방학부터 들어야 돼. 여름방학부터 듣는 게 좋아.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이 결국 다음 학기 애들이 만나게 될 문제들을 다 거의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을 제가 학기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풀었었지? 전에 봤던 경험 있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게 현장에선 좋아. 현장에선 이렇게 풀어야 시간 절약할 수 있어. 계산 실수 안 나와. 이걸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방학부터 들었던 친구들이랑 학기 들어갔을 땐 좀, 학기부터 듣는 친구들은 좀 배우는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그 오전 클리닉 때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학상화 특강을 할 건데요. 수학상화 특강은 제가 잠깐 이거 얘기 좀 드릴게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수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요. 자, 수원수투 미적분을 아이들이 수능을 봐요. 수원에서 뭐 배우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 배웁니다. 그리고 삼각 함수 배워요. 줄여서 지수로그 삼각 함수 배워요. 그리고 수열 배워요. 벌써 품 나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적분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미적분 넘어가면 수원이랑 수투가 관련이 없거든요. 수원에 배우는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수투는 따로 3, 4차 함수를 미분적분하는데 이걸 섞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들을 미적분으로 해서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럼 이 세 과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함수 다루는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은 함수예요. 누가 함수를 잘 다룰 줄 알고, 누가 함수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함수를 추론하는 능력이 대단히 잘 되어 있고, 이걸 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고등수학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수학 하의 3분의 1 내용이 함수입니다. 이때 함수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랑 아닌 친구들이 고3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함수를 제대로 배워야 고등수학을 잘할 수 있거든요. 듣고 계신가요? 수학상화 특강 때 함수를 보는 눈을 기를 거예요. 그래서 수강평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딜 가도 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함수를 보는 발상을 그냥 틔워줄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애들 머릿속에 녹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1, 2학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3학년 되잖아요. 이 실력이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함수를 볼 줄 아는 그 발상을 트이는 연습을 한다. 함수를 너희 지금까지 이렇게 봤지? 근데 이렇게 봐야 돼. 저렇게 봐야 돼. 문제는 이렇게 쓰여.를 보여주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뭐 어쩔 수 없이지만 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좋아서 했는데 대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이 고등학교 수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같은 수학 교육과를 나왔지만 대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도움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학교를 가면 제가 원하는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근데 저는 대학 때 배운 내용들을 애들 수학상 수학화에 맞게 녹여내는 거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수학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진짜 멋있는 명언을 하나 하셨는데, 혹시 여기 서울대학교 수학교과 관계자는 없으시죠? 그죠? 수학을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는 다 이제 생각을 했죠. 어떻게 재밌게 가르치지? 웃겨야 되나? 엉덩이를 좀 흔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수학 수업은 재밌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수학은 학문 그 자체로 즐거운 과목이기 때문이야.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요? 그게 제 수학 수업의 철학이에요. 수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100이면 100, 제 수업 들으면 수학 재밌다고 할 거예요. 물론 가끔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아이들이 몰라, 그냥 스탠딩 코미디 보다 온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웃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수학 자체가 재밌다는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오게 해줄 거예요. 저를 믿으셔도 좋아요. 의심의 눈초리 좀 걷어주시고 수학은 재밌는 과목이고요. 수학이 재밌어야 3년 동안 수학 공부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수학상화 특강 때는 제가 살면서 배웠던 모든 수학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을 수학상화로 녹여서 사실 수학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수학 되게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가시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수투리 진도 나가면서 수학상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스템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오전 클리닉, 그리고 특강 하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수학2를 수업을 나가지만 진도를 나가면서도 시험은 수학상 내신 기출로 봅니다. 수학2를 수업 나가면서 수학상 내신 기출로 시험 봐요. 아이들 중학교 때 수학 다 잘했을 겁니다. 다 맞고 하나 틀리고. 그리고 45분 시험 보죠, 중학교 때. 시간 부족한 경험 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요, 보통 수학 시험 시간이 50분이고요. 50분 안에 20문제 이쪽 저쪽, 많으면 24문제까지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에 쫓겼을 때 애들이 어디서 실수가 나오나 이걸 본인이 스스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가장 최근 시험 1학년이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여기 양정고에서 제가 직전 보강을, 그러니까 시험 직전 날에 직전 보강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수업하는데 양정고 아이들 한 20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양정고 학생 한 명이 증명 안 나온대. 자기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증명 안 나온다고? 개꿀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야, 믿지 마. 너 이 거짓말에 한두 번 당해? 나올 수 있어. 증명 다 보고 들어가야 돼. 오히려 다 봐야 돼. 거기서 차이가 나겠다. 개꿀이야, 우리는. 증명이 나왔어요. 서술형 2문제인데 한 문제당 10점짜리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서술형 1번이 증명 문제였는데 이 학교에서 변별을 주기 위해서 10점짜리 중에 첫 줄 잘못하면 8점씩 깎았어요. 8점이면 거의 2등급씩 내려가는 점수라고 보면 돼요. 애들 10점 통째로 날아가고 8점 날아가고 이랬거든요. 거기서 버티려면 평소에 자기가 서술형을 작성하는 연습이 돼 있었으면 전날 안 봤어도 썼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단적인 예인 거고요. 이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이때부터 준비한다고 보면 돼요. 성적 자랑하기 싫은데 저희 반 양정 애들은 서술형 버텼죠. 많이 나오진 않았고 한 1등급 한 6명 정도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 조교팀이요, 이때부터 바로 첨삭 들어가요. 개강하자마자 첨삭 들어갈 거고, 저희 조교팀은요, 저희 조교 헤드 조교는 27살이고 서울대 수학교가 나왔고, 조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 여기 와서 4시간 5시간 일하고 가서 시급받는 일터 알바라고 생각하지 마라. 애들이 시험을 못 보면 일단 1차적인 문제는 나한테 있다. 근데 너는 그냥 돈 벌려고 온 게 아니고 애들 성적을 위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 팀 보면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교들이 저한테 와서 거꾸로 누가 강사고 누가 조교인지 몰라요. 저한테 애들 요 파트 요즘 부족해요. 여기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제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팀으로, 애들 성적을 위해서 막 한 팀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조교팀이 되게 뭔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교들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 다녀보셨죠, 보통.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고. 보통은 대학교 때 우리가 이거 뭔가 시험 봤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근거가 없으면 다 깎았던, 그땐 달랐나요? 저 땐 그랬거든요. 정말 엄밀하게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교들한테 항상 이럽니다. 너네 대학교 수준으로 첨삭해. 애들 근거 없으면 다 깎아. 그래서 애들 가끔 시험 끝나고 와서 이게 왜 틀려요? 막 이래요. 그럼 조교한테 가. 그럼 조교들이 설명을 해주죠. 이 연습이 이때부터 돼 있으면 적어도 서술형에선 안 무너져요. 물론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진명, 대일, 목동 뭐 이렇게 그냥 답만 쓰면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서술형을 쓰는 학교들은 이때부터 연습하면 서술형에서 깎일 점수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첨삭부터 시간관리 연습, 그리고 본인이 뭐가 구멍인지 데이터 쌓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면 수학상이 한 학기 지나면 수학상 내신 기출 아이들이 60회분 볼 거예요. 그 정도 보고 내신 시험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해되셨을까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선생님이 아니죠, 제가. 저 좀 봐주실래요? 우리 수원수투부터 수업을 하되 수학상은 또 플러스 알파로 챙겨야 됩니다.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1, 2월에 아이들 아침마다 불러서 문제 풀게 할 거예요.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첨삭하고 끝나면 다른 과목 공부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는 침대에 누워있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불러서 공부를 시킬 거고, 그리고 수학상을 특강으로 그냥 고등수학이 재밌고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정규 수업에서 수투를 진행을 하지만 시험은 수학상 실제 학교 기출, 보통은 대치 강남 쪽 기출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근데 그쪽 기출 보면서 아이들 미리미리 공부를 시킬 거예요. 숨 좀 돌려도 되죠? 네, 저 30초만 쉴 테니까 머릿속으로 내용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제 얘기를 못 듣겠다면 그냥 수강편 읽으시고 쉬시면 돼요. 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방학 때 주 4회를 듣게 되잖아요. 주 4회요. 정규 수업 특강까지 합치면요. 네. 빼고 주 4회. 맞아요. 네. 과제량이 얼마나? 과제량이 얼마 되냐고요? 과제량 중요하죠. 수투는 과제량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 교재에 제가 6, 70문제 정도 실어 놓고요. 그 교재가 하루에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진도를 나가요. 애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숙제는 한 4, 50문제 선? 50문제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수업 때도 다루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혼자 해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학상 과제가 좀 많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학기 수학상이잖아요. 수학상은 제가 주는 자료도 있을 거고, 특강 교재도 있을 거고, 시중 문제집까지도 있을 거예요. 계속 수강평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과제에 관해서는 타협을 안 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사실 얘들 수학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기한테 주어진 태스크를 제대로 해결해 내는 거 습관이거든요. 숙제나 지각 이런 거는 습관이 된다고 보여요. 안 하는 게. 근데 어차피 저는 3년 보고 보낼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너 행복하게 공부해, 이럴 수 있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걸 다 안 하는 습관이 든 상태에서 사회로 내보내지면 어떻게 살게 될지 보이잖아요. 우린 좀 살아봤으니까. 근데 그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고. 얘가 수학 성적이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전 모르겠는데 숙제를 안 한다 그러면 수업을 못 듣게 합니다. 근데 숙제에서 본인이 몰라서 못 푸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희 조교진들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저희 클리닉 엄청 빵빵해요. 그냥 미리 연락 주시면 조교 따로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다 해결해서 다 해와. 안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 수토 수업이거든요. 수요일에 숙제가 안 됐어? 목, 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숙제 검사 받고 가고 이럴 거예요. 네. 과제가 많을까 봐 걱정이신가 봐요. 과제요, 제가 하게 만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과제가요, 짐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하면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하게 만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수학상 얘기만 했죠. 수학2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저 좀만 봐주세요. 정규에서 수투부터 시작할 거고, 제가 개강이 좀 늦는 편에 속합니다. 늦는 편에 속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고3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 고3 종강 시즌, 혹시 고3 아이를 둔 학부모님 계실까요? 진짜 화이팅입니다. 진짜 지금 집에서 발걸음 소리 내기도 힘들 정도일 텐데, 지금 고3 종강 시즌이죠. 이번 주가 종강하고 이제 지금 이 시장 바닥이, 이 학원들이 예비군 개강 시즌을 다 앞으로 땡기고 있어요. 치킨 게임 같아요. 약간 누가 먼저 하냐, 누가 먼저 잘하는 애들 품고 가냐, 이 싸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소신 있게 12월에 개강합니다. 그때부터 해도 충분해요. 애들이 배우는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다 지금 약간 솔직히 아니에요. 저 아낄게요. 아, 저는 고3을 이번 주에 종강하고 바로 개강하려면 할 수는 있으나 최근에 수능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 저도 수능 보러 갑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수능 매년 저 5년째 100점이에요. 저 믿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난 강사를 때려치겠다 이래요. 어머님들 지금 초등학교 수학시험 보면 다 맞을 자신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요. 변수인데 저한테는 수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다 맞을 자신 있고 아무튼 다음 주에 수능 보러 가는데 수능 종강을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고1 개강하겠다는 거는 그냥 작년 교재 거의 그대로 디벨롭해서 그냥 그대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수능이 판이 바뀐 게 외부에서 보면 많이 바뀌었다더라 그렇다 뛰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직접 푸는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그냥 이거 다른 나라 대입 시험지야 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많이 달라요. 실제 문제 느낌 자체가. 그럼 이게 수능이 바뀌면 이 기조가 내신으로 향후 2, 3년 안에 녹아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예측하는 게 저희의 할 일이고 그럼 그걸 예측해서 교재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트렌드야.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2년 뒤에 봐. 나를 믿어. 내가 본 대로 된다. 이럴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자, 교재 구성 말씀드리면 어떤 문항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개념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뻗쳐나가야 애들이 학습이 잘 될까를 다 고민하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못해도 한 권 뽑는데 2, 3주는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떻게 11월에 개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지 다 밤새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수업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고 그리고 12월에 저 중학교 때 과학고 떨어진 거 많이 저는 과학고 준비생이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자랐는데 엘리트 코스로 그러니까 시 운영하는 영재원 수료 도교육청 영재원 수료, 과학고에서 직접 하는 영재원 수료, 그러니까 엘리트 그냥 다 수료하고 누가 봐도 넌 과학고 갈 거야. 과학고 준비하는 반에서 수학 제일 잘했고.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그게 12월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오케이 하고 다 끊어버려요. 학원비 안 들고 개꿀 뭐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다 끊고 이제 교회에서 해외 봉사 가는 거 따라가고 이러다가 3월에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기숙사 에 51명이 들어갔어요. 51명이 기숙사 3층에 17명씩 나눠서 들어갔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교 1등에서 51등까지. 3층이 제일 잘하는 1등에서 17등이에요. 그러니까 17등씩 나눠서. 그러니까 강서구 독서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잔인한 거는 3층에 1등부터 17등이 등수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저는 입학했을 때 2층 끝자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몇 등일까요? 계산하실 수 있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이게 그 끝자리가 주는 바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가 바로 옆자리여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끝자리는 이게 그냥 앉아있어도 수치스럽고 이래요. 근데 옆에를 봤는데 얘네가 다 그냥 고등학교 때 다 저보다 못했던 애들인데 그 3개월 동안 공부를 엄청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 3개월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때 몰랐던 거죠. 그냥 나는 마음이 아파. 난 과학고 떨어졌어. 난 쉴 거야. 이래버렸던 게 그때 와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고 처음으로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재수했어요. 그리고 과학고도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물론 서울대 수학교육과 장학금 받고 입학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얘기하고 있었죠? 이 과학고 떨어져서 슬픈 거 알겠다.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회복할 시간 필요해요. 보통 발표 11월 첫 주에 나죠. 12월 첫 주에 나죠. 그때 공부할 힘을 잃거나 만약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미 개강했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 반에 때려 넣겠다고요? 애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일주일은 쉬어야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야 뭔가 일이 그릇되게 이렇게 돌아가거나 뭔가 실패하면 이게 내 인생의 대세에 지장 없어 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인생의 전부인 식이에요. 떨어지면요 그냥 저 수능 망하고 다음날 학교 안 갔어요. 아빠한테 저 산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산 타고 그랬거든요. 혼자 막 정상 가서 이러고 앉아있고. 애들은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이미 진도 나가고 있는 반에 또 때려 넣어서 그냥 계속 공부해 이러겠다고.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걔네 품고 갈 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2월 초에 발표 났고 12월 중순쯤 시작해서
좀 쉬고 와. 그때부터 우리 출발해도 안 늦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 반에 과거 영재교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20-30명씩 있습니다. 근데 얘네 데리고 전 점수 낼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위해서 개강을 좀 늦췄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 아이는 그런 애 아닌데요? 우리 아이는 과거 영재교 준비 안 했는데요? 근데 왜 12월에 시작해요? 너무 손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말에 정규 수업 진도 시작하는 점 이전에 도형의 방정식 특강을 해요. 제가 도형의 방정식 재밌는 거 얘기 좀 해드리면, 아이들이 자기 피지컬이나 실력이랑 비례하는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시험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고, 너도 나도 중학교 때 수학상 뒤지게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학 실력이 좋아도 조금 떨어서 계산 실수 한두 개 하면 등급이 3등급 나오고 이런 시험이에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해 볼게요. 내가 국어 영어를 잘 봤어요, 중간고사 때. 근데 수학을 좀 못 봤어요. 국어 영어 1등급 받았어요, 중간고사 때. 수학 3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기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과목을 더 공부할 것 같으세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국어 영어 1등급 나왔고 수학 3등급 나왔으면 기말 준비할 때 나도 모르게 또는 의식적으로 어떤 과목에 좀 더 힘을 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수학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1등급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더 해요. 이거 탄탄하게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커서 수학은 오히려 더 안 해버려요. 이때 얘네 멱살 잡고 수학 점수 올려줄 수 있는 과목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1학년 1학기 수학상 기말범인데 이때 도형 보는 눈을 띄워놓으면,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전까지 시간이 사실상 엄청 짧거든요. 한 5주 정도 되는데 이때 학사 일정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수련회 가고 체육대회 하고 난리도 아니고 수행평가 엄청 쏟아질 시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주 동안 공부하면 충분하지 않아 하는데 그때 애들 공부 많이 못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많이 해놓는 게 무조건 수학상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를 한 2주 동안 툭 떼서 수업을 합니다. 이때 한번 보여주고 겨울방학 때 아침 시험 때 도박 문제 많이 보여주고 수학상 특강 때 또 풀리고 학기 들어가서 또 수업하고 보면 매년 3등급에서 1등급 뛰는 애들 나와요. 저 한번 봐보세요. 올해도 진명여고 여학생인데 중간고사 맨날 저랑 새벽 1-2시까지 공부하던 애인데 무조건 넌 잘 볼 거야. 그리고 저한테 프린트에다가 손바닥 좀 인쇄해달라고 한 애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인쇄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 시작할 때 하이파이브하고 시작해요. 제가 너무 예뻐하는 친구였는데 중간고사를 3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우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죠, 당연히. 용돈 주고 너 영화 보고 와. 너 지금 공부 안 돼. 마라탕 먹어. 친구들이랑 놀고 와. 근데 그걸로 풀리겠어요? 시험에 망했는데? 하루 괜찮죠. 갔다 왔는데 수학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제발 쌤을 믿어. 너 도형의 방정식 너도 모르게 되게 잘해져 있고 너 기말 때 점수 안 나올 수가 없어. 나만 믿어. 기말 때 전교 1등 했잖아요. 그래서 1등급 나와요. 이런 친구들 한 해 올해만 나온 걸까요? 작년, 재작년, 양정, 강서 다 나와요. 강서 이번에도 4등급에서 1등급 만들었어요. 저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그걸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그 수업이니까 도형의 방정식 2주 동안 수업 듣고 계시죠? 도형의 방정식 11월 25일에 시작할 겁니다. 그때 토요일인데요. 토, 수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 토에 원래 정규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그 토요일에 원래 바로 개강을 했는데 하루 쉬고 가요. 제가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여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그날. 그래서 오빠로서 수업해야 돼, 못 가. 이럴 수는 없어서 결혼식만 빨리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수투 쭉 진도 빼고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반 들으실 거여도 압니다. 근데 결국 돌고 돌아 저희 반 올 거거든요. 저희 1학년 지금 100명 가까이 돼요. 95명. 처음에 40명으로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애들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옆에 있는 애가 점수가 오르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와요? 제 소리 좀 하면 시험 한번 끝날 때마다 저희 반 들어오겠다고 원서 내는 애들이 30-40명씩이에요. 데스크에서 한번 걸러져서 넘어오는 게. 그 중에 나중에는 받질 못해서 이번에도 한 30명 중에 한 4-5명밖에 못 받았어요. 들어오기 힘든 반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수투부터 진도를 나가는 반이고 제 수투 수업 들어보면 100%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구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함수를 다루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만 듣고 빠져도 좋으니 내신 대비는 딴 데서 해도 좋으니 제 수투 수업은 들어보는 거 강추해요. 저보다 좋은 자료는 없을 거고 저보다 잘 가르칠 수 없다고 저는 항상 믿고 가르칩니다. 끝나면 수원이랑 미적분 할 건데요. 나중에 혹시 상담 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수원이랑 미적분을 한 5주, 6주 잡고 가는데 다 할 수 없어요. 방학 때 수학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 이거 3년 과정을 3개월에 한다고요? 약팔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건 있어요. 미적분 내용 중에 수학상하랑 수원수투에 도움이 되는 단원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애들 수준으로 녹여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책을 펴놓고 A부터 Z까지 쭉 훑고 진도를 빼는 수업이 아니고요. 수원수투랑 수학상하 할 때 도움되는 내용들을 뽑아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 정규반 지금 90몇 명 있다 그랬잖아요. 야, 미적분 학원 애들 손들어봐. 그럼 한 5, 60명 손들어요. 자, 다시 미적분 할 줄 알고 문제 푸는 사람 손들어봐. 10명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미적분에 힘 빼지 마시고 필요한 단원을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1, 2학년 때 쓰이는 내용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대치도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수능이 미적분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도 미적분을 잘 안 해요.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해도 충분한 트렌드거든요, 지금이. 근데 예비고 올 때부터 미적분에 한 달, 2달, 3달 쏟는다고 이거 저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학상하랑 수험수도 잘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도움되는 내용들만 뽑아서 가지고 올 거예요. 거의 래퍼죠? 네. 자꾸 뒤에서 종료해달라고 막 뭐 흔들어가지고 좀 말이 빨라졌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빨리 질문만 받고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수학분을 네.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러면은 굳이 그걸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고 집중하는 건가요? 만약에 제 아들이나 제 동생이면 저는 그만하라고 할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아이가 만약에 미적분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충분히 풀 수 있고 수능에 미적분 8문제 나와요. 그 던져줘서 그중에 2, 3점짜리 정도는 풀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러면 애가 듣겠다면 듣게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연도특강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놓칠 경우에 도방 특강을 놓칠 경우에요. 네, 그 수학 상하 그 특강에 다시 한번 적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 1, 2월에 도방 특강 때는 수학상하 특강 때는 동해 방정식 안 합니다. 네, 동해 방정식은 11월 말에 시작할 때 그때만 하고요. 제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더라도 영상으로 받아서 보시고 판단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구멍 없게 만들게요. 네, 그때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2달 동안 수학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 관계상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애들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찍 1월 초에 졸업을 해버리고 2달 통으로 쉬는 학교도 있고요. 2월에 학교를 갔다 온 애들도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짜다 보면 결국 어느 단어는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우의 수랑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경우의 수는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도형의 방정식은 2번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만 할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을 다 했다고 받아들일게요.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계속해서 네, 올해 어떤 아이들이 또 모일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어떻게든 성적을 낼 거고, 그리고 그 브로셔 보면서 시스템적으로 좀 잘 갖춰 있다, 대체에서도 받아갈 정도면 이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티타임 하시면서 그리고 저녁 드시고 잠 안 오실 때 수강평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래였습니다.